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 온 소식 아나운서 최혜정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세상에 아이패드를 선보이면서 애플은 항상 인문학과 기술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 개발의 출발점은 바로 인문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첨단 기술의 시대는 인문학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도 인문과 예술, 창작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함께 가보시죠. 생명과학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아크릴화 수업.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학생들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미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던 인문예술 창작 주간 풍경인데요. 디자인 유얼 월드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강좌가 개설됐고요. 학생들은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들으면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업사이클링 아트 수업 시간인데요. 오래된 가전제품 등에서 수집한 버려진 금속 부품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쓸모없는 배품이 훌륭한 수업 소재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교실에서는 전자제어 관련 전문 프로그램인 아두이노를 활용한 3D 프린터 제작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직접 나사를 조이고 풀고 부품을 연결하고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런 특별한 수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원리를 파악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문예술 창작 주간은 학생들이 큰 행사를 함께 맡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평소에 나타내기 힘들었던 끼와 재능을 표현하고 또 그로 인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다는 건 역시 이번 행사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생들은 토크, 띵크, 메이크, 쉐어를 주제로 파이프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도 함께 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각 부분의 뼈대를 연결해서 바퀴까지 달고 나니 세상에 하나뿐인 자동차가 완성됐는데요. 학생들은 아이디어의 산물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교육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과학적 상상력을 더 크게 키워줄 수 있는 바탕은 바로 인문학 분야가 아닐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꿈을 향해 멋지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해보고 배우면서 경험을 쌓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직접 탐구하러 떠난 두루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아리 탐구 활동을 위해 해안사구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넓은 갯벌과 바닷바람이 반겨주는 이곳은 보령시에 위치한 소왕사구입니다. 두루고등학교 학생들이 양손에 뭔가를 챙겨 사구로 들어서는데요. 잠시 후 나타난 푸른 풀밭을 지나 바다가 보이는 해변 쪽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탐구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미션은 대체 뭘까요? 네, 저희 학생들이 이 사구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그다음에 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래가 다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의 입도, 그다음에 사구에 살고 있는 식생, 그다음에 사구의 바람이 얼마나 부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책이나 영상으로만 배웠던 해안사구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여러 가지를 측량해보는 게 이곳을 찾은 목적인데요. 우선 사면을 찾아 사구의 경사를 측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풀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서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측정 지점을 정하고 난 뒤에는 줄자로 사면 거리를 재고요. 사면 경사는 클리노미터를 이용해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사면 거리와 사면 경사를 구한 다음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거리와 고도차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단면도를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안사구를 구성하는 모래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데요. 구멍의 크기가 다른 채를 겹쳐놓고 사구에서 채취한 모래를 넣고 쉐킷 마구마구 흔들어줍니다.
입체의 간격이 가장 좁은 것을 아래에 놓아 모래를 넣고 흔들면 가는 입자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모래를 매수 실린더에 넣으면 부피도 측정할 수 있겠죠? 해안사구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식생 분포인데요.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식물들을 사진과 비교하면서 관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사구를 교과서에서 배웠긴 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니까 여기 사는 동물과 식물들, 예를 들어서 막 도마뱀이나 이런 잘 볼 수 없는 식물들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사구를 직접 와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구가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 친구들과 이렇게 활동하면서 탐사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책에서만 봤던 해안 사구들과 거기 서식하는 식물들을 봐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기록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형인 만큼 학생들은 바람의 세기도 측정했는데요. 풍속이나 풍향에 따른 모래 움직임이 해안사구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해안사구에서 직접 수집한 여러 데이터는 책이나 영상과는 또 다른 교재가 될 텐데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거센 바람 속에서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하는 두루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해안사구 탐험 현장.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까 싶네요.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뉴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제6회 세종과학 탐구실험대회가 열렸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탐구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한 팀이 되어 총 14팀이 학교를 대표해 출전했고요. 제시된 주제로 실험을 하고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 팀은 세종시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종과 충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세종시민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진행됐던 2018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지역대회 현장인데요. 한반도 역사와 통일을 주제로 치열한 퀴즈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퀴즈를 푸는 시간들이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을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됐을 텐데요. 이날 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른 학생은 세종시와 충남 지역 대표 자격을 얻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과학탐구 실험대회에서 세종시 대표로 전국 무대에 진출할 우리 학생들. 본선 무대에서도 멋진 실력 보여주세요. 화이팅!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 온 소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가득 담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